다음은 경제 분야인데요. 요소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새요, 이 요소수 구하는 거요. 아무리 돈을 줘도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요. 보겠습니다. 구멍난 글로벌 공급망, 한국, 소방차까지 불똥이 튀었다. 요소수를 못 구한다는 겁니다. 이게 경유차는 요소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중국발 요소수 풍기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소방차, 구급차 운행 차질, 비상이다. 이거 뭔가 좀 조치 취하고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자꾸 나와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중국 내수용 비축이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뒀답니다. 그럼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나라 밖으로. 요소수 품절대난 장기화 조짐이다. 여기 보시면 중국이요. 석탄 주요 수입국인 호주와 갈등을 하면서 석탄 확보를 못해요. 요소는 석탄에서 뽑아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생산량이 적어지니까 가격 급등, 그리고 중국 안에 쓸 것도 모자라다는 판단한 거예요. 생산까지 줄고 있죠. 수출 제한 조치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지나치게 중국의 이 요소 수입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뒤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윤 전 대표님. 예.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근본적인 문제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석탄에서 추출하는 게 예. 요소수거든요. 예. 근데 요소수를 경유차에다 안 넣으면은 경유차가 출발을 시동이 이게 안 안 걸려요.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매연 저감 장치 발암 물질 그거를 분해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중국에서 그 요소수를 좀 수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움직이는 게 보이질 않아요. 지금 뭐 거의 소방청에서 소방서 뭐 비축하라 뭐 이 정도 그리고 주유소에서 뭐 매점 매석하지 마라 이런 지침만 하지 지금 중국이 저렇게 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 그건 또 기술 개발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좀 걸려요. 또 하나는 중국 보고 너희들 한국에만 좀 수출 좀 풀어. 좀 더 달라. 좀 내놔. 니네 큰 나라잖아. 우리 중국하고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중국이 들어줄까요, 그걸? 그러니까 그걸 협상을 해야죠. 그거 하는 게 외교부고 저 통상산업부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은 러시아, 인도네시아에서도 요소수 생산해요. 그럼 정부 장관이라든지 누가 빨리 가야 되잖아요. 뭐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러시아, 인도네시아에 가서 좀 빨리 좀 싣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 달치도 제대로 없는데 아무도 움직인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그 디젤 차량을 질소 산화물로 바꿀 때 예. 시동이 될 수 있게끔 그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좀 바꾼다든지 또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좀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 차를 가진 사람들이 정비소를 다 가야 되죠. 예.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가지고 빨리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요소수 매점 매석하지 마. 이 얘기만 하는데 지금 매점 매석할 거나 있습니까? 정부가 지금 너무 늦게 움직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뭐 폭등하고 있고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 요소수 관련해서 너무 중국에 의존했구나 이런 얘기가 뒤늦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뭔가 좀 두루두루 살 곳을 여러 군데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뒤늦은 한탄이긴 합니다. 중국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네요. 보겠습니다. 중국 생필품 비축하라. 이게 무슨 소리죠? 올림픽 앞두고 코로나 공포 방역이다. 최근에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에 뭐 확진자가 한 명 다녀갔다고 몇만 명 되는 그 관람객을 다 밖으로 못 나가고 한 대여섯 시간 동안 검사하고 뭐 파악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초등학교에서도 확진자 한 명 나면 아이들을 다 전수조사하고 그냥 못 가게 하고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가 나오는데 그래서 내용이 중국에 나온 반응이 지금 뭐 전쟁 나나?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다 지금 동계올림픽 앞두고 뭔가 하는 움직임 아니냐 지금 이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일상회복 고민하고 움직임인데 이거와는 완전히 반대 행보를 가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김섭 전 비대위원. 앞선 얘기, 요소수 얘기도 그렇고요. 이거 얘기도 보면 중국이 약간 좀 다른 나라와는 확실히 좀 뭔가 방향이 다른 모습이 꽤 있어요. 지금요. 나타나고 있네요. 지금요. 뭐 아무래도 이제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보다 국가가 더 중요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정책이 개인의 어떤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예. 중국은 이제 무리하게 또 강행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역과 관련돼서도 사실 굉장히 전체주의적이고 뭐 국가주의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확진자가 0명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못 가게 가둬두고 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중국한테 중요한 것은 중국 이름으로 걸려지는 동계올림픽을 성공하는 것이지. 이 얘기가 자꾸 나와요. 지금. 그렇죠. 거기에 예, 지금 뭐 굉장히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냐고. 예, 그 가운데서 침해받는 개인의 인권 같은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해서 이렇게 뭔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중국이 방역을 하느냐, 왜 이렇게 봉쇄를 하느냐라고 하면 뭐 아무래도 그런 인권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좀 문제점이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이 외국인들이 입국할 경우 자가격리 기간이 너무 길어서 뭐 못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다음은 미국 얘기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바이든 대선 승리 1년 만에 버지니아주 트럼프에 뺏겼다. 지금 트럼프가 지지한 공화당이 여기 주지사로 당선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도 있네요. 트럼프 공화당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랍니다. 2위와는 무려 37%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격차가 저렇게 난다는 거예요. 박찬 교수님. 네.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이게? 우리가 3년 뒤에 트럼프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커졌다. 바이든이 취임 1년 만에 지지율이 하락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 버지니아는 민주당 텃밭이거든요. 예. 민주당 텃밭에 자기의 친구를 내보냈는데 트럼프가 미는 후보에게 떨어졌습니다. 충격이네요, 그거는. 그렇죠. 그럼 떨어진 이유가 뭐냐? 음. 그동안에 이제 그 우방과 트럼프가 너무 척을 지는 거 아니냐. 예. 이걸 정상적으로 해서 세계를 이끄는 미국이 되겠다. 이게 바이든의 모토였거든요.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아프가니스탄에서 비참하게 철군하는 모습을 온 국민들이 생방송으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민자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공격을 했었는데 최근에도 IT 이민자들에 대해서 비인도적으로 단속하는 화면들이 영상에 계속 나왔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트럼프하고 다른 게 뭐고 그다음에 외교를 잘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외교가 오. 지금 미국의 바이든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뭐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1년 뒤에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미국이. 이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참패하게 되면 3년 뒤에 트럼프 돌아옵니다. 3년 뒤에 트럼프를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을 내오셨어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